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6월 중순 드디어 제가 이제 확실히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초와 다르게 제가 큰 이변 없이 화창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6월 증시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제가 강세를 지금 보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 6월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7월도 괜찮은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900 요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4000 코스피 간다 이거는 일단 물 건너 갔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2,900은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근처까지 보시고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 이제 뭐 약세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약세를 보인다 하면 그거는 어떤 악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틀리게 돼요. 올해 이 6월 증시 전망 자체가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약세를 보이면서 뭐 증시가 폭락한다든지 이러면 제가 이제 6월 증시를 확실히 틀린 걸로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제가 뉴스와 차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텐데 이거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자, 연준이 금리 7회 연속 동결을 한다. 자, 파월 인하 확신 못해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와요. 자, 금리 동결은 당연한 거였고요. 여기서 핵심은 CPI인데 CPI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근데 CPI가 좋게 나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는 일단 국제유가가 5월에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CPI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제유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 CPI도 좋게 나왔고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건 고용시장이 최근 지표를 봤을 때 굉장히 강하다.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금리 인하에. 그렇지만 연준이 이야기한 건 무엇이냐? 자, 이 지표들을 보고 연준은 연내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한 번. 자, 원래는 세 번이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우려했던 게 무엇이냐?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연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없을 것이라고 하면 이 증시는 크게 폭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지만 올해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식시장에 어떤 추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자 삼성전자 이제 볼 텐데 27년에 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도입해서 세계 1위 TSMC를 추격하겠다. 자 이게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이제 목표죠. 목표지 이게 당장 실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가장 큰 지금 핵심적인 지금 사건이 이거잖아요.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의 인증 통과 가능성이 크다. 이게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물음표를 일단 던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엔비디아 인증이 통과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외국인이요, 지금 요새 보시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추세잖아요. 자, 오늘은 좀 봐야 돼요. 시장 상황을 어떻게 될지. 그죠? 오늘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을 지켜봐야 되는데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인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고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인증이 통과하지 않는 이상 우리 증시가 갑자기 특히 삼성전자가 폭등하거나 이럴 일은 없다. 아마 이전까지는 이렇게 좀 횡보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이제 횡보를 좀 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에 맞게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자, 변수가 될 만한 요소는 이게 하나가 있죠. 국제유가. 근데 국제유가가 올해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그런 상황이 나오면 거기가 증시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고점.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국에는 국제유가예요. 국제유가가 이게 이렇게 안정화가 돼 있으면 연준이 금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CPI가 어쨌든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 노동시장이 언젠가는 여러분 위축이 돼요.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노동시장은 언젠가 살짝 위축이 돼요. 그때 아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이 올해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연준의 입에서 나온 거 파월 연준 의장이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연준 인사들이 어떤 결정한 그 점도표들을 보면 금리 인하가 한 번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에 맞게 투자를 진행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제가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코스피가 여기 지금 고점 맞고 살짝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떨어지는 게 아직 지금 종가가 결정이 안 됐어요. 오늘 12시 14분이니까 아직 3시간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게 설사 고점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더라도요. 이게 고점이 되진 않습니다. 예, 만약에요. 여기가 단기적인 고점 요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올려줄 가능성이 낮아요. 이건 확률적인 얘기거든요. 이렇게 올리지 않고요. 여기에서 밀리죠. 여기서 그러니까 밀렸으면 이거는 하락 추세로의 반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6월에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자, 실질적으로 5월에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고 6월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게 강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죠. 왜냐면 이 구간에서 폭락이 한번 살짝 나왔는데 폭락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약간 6월 중순까지 나오고 있었으니까 아주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만약에 반전 캔들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여기서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 추세대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을 뚫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 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 라는 그거에 대한 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럼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개인들은 1조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개인들이 생각이 그거예요. 아, 이거 팔고 이제 뭐 미국 시장을 하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한국 증시 안 떠났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2,900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만간 영상도 만들게요. 자, 올해 이제 목표치 확실한 목표치는 여기서 바꾸지 않을 건데 요 2,900, 요 언저리에서 3,000 사이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코스피든 아니면 코스닥이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코스닥은 좀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이 구간쯤 오면요. 이제 몇 개월 뒤가 될 거예요. 요 구간이 뭐 1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요.
왜 고점으로 여러분들 인식하고 조심해야 되냐? 자, 금리 인하가 머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달에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지 않는 이상 다음 달 지표가 갑자기 폭등을 할 갑자기 뭐 변수가 나올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질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요 근처쯤 갔을 때 나스닥은 이미 제가 봤을 때 나스닥 100선물은 2만이 넘어 있을 텐데 2만에서 뭐 2만 1000, 2만 2000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상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기 직전이나 하게 되면요.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제 판단으로는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한 달에서 한 1, 2주 사이에 아마 돈이 먼저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금리 인하가 진행하면 야 이제 된다. 뭐가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오히려 투자를 하시고 짧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2,900좀 갔으면 난 이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고 얘가 더 오르든 말든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요 근처 때는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 크게 폭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이 쌍바닥이 확정적인 쌍바닥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추세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무슨 시장을 주도하고 이건 아닌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를 조금 차트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갭을 띄웠어요. 자, 오늘 밀리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박스권 큰 박스권을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은 낮다. 이거 한 번에 돌파하려면 엔비디아하고 계약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HBM 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삼성전자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적에 대한 어떠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 답답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서 오늘 고점을 삼성전자가 반드시 돌파하는 게 일단 좋은 게요. 여기를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여기가 어때요? 바닥이 되는 거죠. 이 구간을 이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 그리고 여기서 외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더 좋겠죠. 최근에 개인들한테 약간 떠넘기는 그런 추세니까. 근데 외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외인은 만약에 파월의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없다 올해 미안한데 좀 물가 잡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으면 이게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당연히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무조건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걸 거듭 말씀드려요. 이게 올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게 되면 시장이 오히려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에코프로 보시면 에코프로는 상승이 설사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마녀공장 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마녀공장에 대해서 연초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 돈이 만약에 들어오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때는 증시나 어떤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 이거는 중국에 대한 관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이게 금리 인하를 결국에 하는 거예요. 올해 만약에 못할 거였으면
6월에 당장 금리 인하를 못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자, 고용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약간 뭐 더 오르면서 너무나도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데 CPI나 이런 것들 다른 지표들은 좀 이렇게 침체를 보이고 있어요. 좀 좋아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연준이 판단을 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어쨌든 단행할 수 있다. 몇 개월 뒤면 결국에 고용도 잡힌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도 강세 시장이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하시고 올해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자, 코스피가 2000 지금 770을 돌파해서 2800을 안착하면 어떻게 돼요? 자, 한국의 어떤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희박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하기 어려우실 텐데, 일단은 2800을 돌파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은 상승 추세로의 거의 확실한 전환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나스닥의 어떤 상승세. 지금 곧 나스닥 100이 2만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아마도 당분간 증시는 좋을 것이고 미국이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 지금 길어지니까 요거는 뭐 다음에 얘기하든지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6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은 봐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